위험한 도전은 이제 그만. 철저한 창업계획, 발빠른 정보가 창업의 승패를 가른다. 창업자금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머리 좋고 돈도 있고 인맥도 넓은 분들이 왜 자꾸 망해서 처절하게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창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A부터 Z까지 한번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상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상호입니다. 자, 그리고 강정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정원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창업 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뭐 아이디어가 있던, 아니면 좋은 기술이 있던, 뭐가 있으면 뭐합니까?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알류 창업은요, 두리뭉실해서 그냥 요렇게 창업하면 돼요. 안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합니다. 오늘은 창업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려고 이렇게 노트까지 준비를. 네. 돈 얘기 머리 아프죠.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창업을 하나요? 창업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돈은 생각하지 않고요. 네. 먹을 거리가 없으면 앞으로 직장 생활이 불안하면 창업을 생각하죠.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변을 보니까 내 친구들이 지금 하나 둘씩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거 준비를 해야겠는데 요때 창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돈이 준비가 되나요? 보통 창업 자금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1억 미만이 한 50% 이상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무점포 창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500만 원 미만 창업도 많았었는데 대부분 보통 이제 점포를 이제 구하던가 네.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미만이라 보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겁니다. 물론 할아버지를 잘 만나시는 분들은 지금도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 하나 하려면 10억씩 투자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전체 창업자 중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1억 미만이 많다. 이건 뭐냐면 창업자들이 가진 돈이 많지 않은데 당장 먹고 살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창업을 통해서 그래도 일단은 좀 안정적인 우리 가정 경쟁이 좀 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요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한 창업. 그렇죠. 지금은 창업 춘추 전국시대. 5060 베이비 부모 세대의 조기 퇴직, 청년 실업 증가로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창업 열풍.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과 대책 없는 폐업으로 창업 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다. 보면은 자영업자 대출 자체가 지금 500조를 돌파했어요. 500조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큰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자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결론을 뒤를 받쳐줄 자금이 없다 그러면 네. 아이템이 성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부채가 500조라고 하는 건 사실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고 맞습니다. 그렇죠. 엄마한테 빌린 돈, 아빠한테 빌린 돈, 친구한테 빌린 돈은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1억 정도 종잣돈이 있으면 7, 8천 아이템을 봐야 되는데 실제 창업자들의 자금을 쓰는 거를 저희가 보면 5천만 원 정도 종잣돈이 있는 분은 다 1억 원 아이템에 꽂혀 있고요. 1억 원 아이템 정도 있는 분은 다 2억 아이템에 꽂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부족한 것은 대출 받으면 돼.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가 좋고 이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폭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힘든 게 저도 사실은 이 장사를 몇 번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500만 더 드리면 이 조명만 바꾸면 꽤나 가게가 아늑해질 것 같은데 내 예상은 5천이었는데 500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타이트하다 못해 찢어질 정도까지 보통은 가게 돼요. 근데 보통 이 창업자들이 내가 1억이면 1억에 대한 비용을 전부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소진하는 게 아니라 20에서 30%는 소진하지 말고 갖고 있어라 그래요. 내가 직원을 썼을 때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매장에서 영업이 저조할 때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여유 자금을 항상 준비해서 갖고 가야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무조건 다 소진하지 마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욕심을 부리느냐? 이거 딱 하나예요. 조금 더 드리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과연 내가 돈 들일 때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좀 목표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기대 수익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금의 4%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4%.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4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 2, 3%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요. 정말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하면은 더 벌 것 같은데 네. 그렇지는 않아요. 2천 투자하면 기껏해야 그러면 100만 원. 그렇죠. 248, 80만 원이죠. 10만 원.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 돈을 많이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투자하면 적게 버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허준 MC처럼 산전수전 공중전전 겪어보고 네. 그래도 나도 좀 영향이 돼. 네. 이런 창업자가 1억 투자하는 것과 이제 직장생활 바로 딱 10년 하다가 퇴직해서 초보 창업자가 1억 투자하는 건 다르다. 똑같은 1억이라고 똑같은 수익률 2% 3%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정말 와닿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A부터 Z까지 정말 창업에 이런 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의 3분의 2 이상이 폐업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내용을 강조한다는 점 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일단은 작은 창업이건 큰 창업이건 정말로 자기가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는데 사실은 창업할 때 돈 넉넉하게 창업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돈 구하려면은 뭐 은행을 가든 친구한테 가든 아버지한테 가든 할아버지한테 가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이제 신용이 좋거나 뭐 하면은 네. 은행을 통해서 금액을 빌릴 수가 네. 있는데 이분이 좀 많이 어려워요. 요새 또 경기 침체다 뭐다 해서 계속 어렵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정책 지원 자금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제도요? 네. 보통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 중에서 마더파더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마더파더요? 예. 마더파더 젠틀맨입니까? 엄마 아빠 자금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보조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자금 자체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이제 마더파더 자금처럼 보조금이 없는 자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융자 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자금이. 네. 그래서 가급적 대출보다는 마더파더 자금 위주로 해서 내가 가급적 챙겨라. 그게 가장 좋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정말 아는 사람들은 따박따박 잘 받아먹는 그렇죠. 기업들과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렇죠. 저는 마더파더 자금을 이제 그만 뿌려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 창업 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과포한데 늘 꽁돈만 바라는 창업자가 늘면 안 됩니다. 저는 마더파더 자금도 기본적으로 자기 핵심 역량이 있고 네. 확실한 자기만의 비즈니스 핵심 모델이 있고 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최소한 70% 이상 자금이 있을 때 마더파더도 찾고 할머니도 찾고 이러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지금부터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꽁돈 어디 받을까 이러다가 실패율 높아갑니다. 저는 이런 얘기죠. 이거 받는데 집중하지 말고 진짜 내가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돈을 대출 받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요.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받으면 좋잖아요. 만약에 김 소장님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예. 지원금 받을 수 있다.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야죠. 저도 당연히 받습니다.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창업자 뭐 1년에 지금 110만 명이 창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 창업자나 창업 예정자들도 우리나라 이 포탈에 들어가서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를 늘 북막하셔야 된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늘 접속해 보면 뭐 분기별로 창업자금이 얼마가 대출이 된다. 그리고 나는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 좀 꼼꼼히 따져 보면서 이런 걸 좀 습관할 필요가 있다. 어디 북마크라고요? 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우리 방송을 만들어주는 회사죠. 아, 그래요? 여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렇죠. 북마크 예, 예. 자금 받으셔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분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면 네. 신사업 창업학교가 있습니다. 신사업 창업학교. 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죠. 사관학교. 네. 이 이름이 뭔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서울에 위치한 특별한 학교. 바로 여기 창업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성공을 위한 계획들도 다양한데요. 자기만의 시그니처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있게 직접 디자인도 하고 세공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선물을 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그런 가구를 만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와 유망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이곳에서는 이론 교육과 점포 체험은 물론 멘토링에 창업 자금까지 창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직장 생활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 하는데 그런 생활 중에서 저희가 이제 꿈꾸던 이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얻어서 실제로 창업할 수 있는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 실제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모든 교육이 끝나면 실제로 점포 경영을 체험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른바 성공 창업을 준비하는 교육공간 꾸미룸. 이곳에서 교육생들은 실전 창업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익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이 생각해두었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보일 수 있는 공간인 셈이죠. 성공 창업의 든든한 지원군,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이 꾸미룸의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 교육을 마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이 꾸미룸 매장에서 직접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순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이거 외에도 창업을 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뭐 컨설팅 자금이나 마케팅 자금, 디자인 자금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실은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열정도 좋고 간절함도 있는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혹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런 지원이 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데요? 궁극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내가 한 월 2% 수익률은 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 수익률은 될 수 있나? 뭐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매장으로는 아마 이런 프로그램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이건 진짜 정말 이거를 모든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겪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럴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북마크 해두시고 정보 꼭꼭 다 캐치하셔서 창업하시는 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 사원장님은 사실 서류 심사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심사를 이제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돈을 갚아야 되는 자금 같은 경우는 먼저 저는 이 사업계획서 심사 내지는 이런 창업자금 심사를 받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저는 세 가지죠. 첫째는 이거 지금 돈데 이 얘기를 명확히 해줘라.
지금 돈 돼. 앞으로 10년 후에 돈 됩니다. 이거 필요 없다. 지금 어떻게 돈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명확하게 써야 된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돈을 빌려주면서도 이 창업을 빌려주는 기관에서는 혹시 못 받을까봐 이거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지? 즉, 그러면 당신은 누구인데? 이거를 명확히 써야 돼요. 나의 역량은 어떻고, 저 예전에 이런 사업 해봤고요. 보증할 만한 사람이 그럼요. 제가 사업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성과는 나오고도 남습니다.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하는 나에 대한 역량을 반드시 기록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은 망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망하면 이 돈을 빌려주는 기관에서는 이거 부실채권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혹 망한다고 하더라도 저 이렇게 갚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딱 기록해 준다면 아마 대부분의 심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합격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다. 진짜 창업을 하고 싶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이 방송 보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만 알고 계세요. 아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갑니다. 세 번째.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면 제가 이러한 대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사업계획서에 누가 그걸 써요? 필요합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꿀꿀팁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것까지도 알아봤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하고 정말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사례자분들의 이야기도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고 온 재미난 목공밭 한승동 대표님이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한승동 대표님이요? 네. 어떤 분인지 일단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목공방. 이곳에 신사업 창업 사관 학교를 통해 창업의 꿈을 이룬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목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섬세한 손기술의 소유자 한승동 대표. 퇴직 후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첫 사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힘들었던 순간에 찾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그곳에서 그는 목공이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목공에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뭐 한옥 건축부터 시작해서 조경, 인테리어까지 직접 배우셨어요. 기술 창업인 거죠. 자기가 좋아해서 그거를 본인이 전문가까지 되신 분. 수료를 하게 되면요. 일정 그러니까 퍼센티지 그러니까 소소한 10% 정도만 그 지원을 해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 지원금을 받는데 제가 그 당시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갖고 여기 이제 공방 운영하는데 구축하는데 썼죠. 졸업 후 받은 창업지원금으로 목공방의 방음과 단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방음벽. 냉기가 엄청 지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냉기를 일단 잡아내고 겨울에는 이제 그 온기가 좀 보온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창업 후 이제 1년, 목표한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말하는 한승동 대표. 매출은 현재 뭐 그렇게 아직 높은 단계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계속 버는 대로 재투자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해가. 그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일까요? 목공 문화를 체험하려는 수강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체험학습뿐 아니라 목공 창업 전수까지 누구나 목공예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그.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 제2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저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거, 100년이 넘는 기업 만들어가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미난 목공방, 한 대표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나무가 주는 푸근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롭게 창업을 했는데도 치열해 보인다기보다는 재밌어 보인다, 따뜻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창업 아이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재미난 목공방은 정말 니치마켓, 이 틈새를 공략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창업시장의 성패율을 이렇게 결정짓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과포화거든요.
근데 목공방 같은 아이템은 전혀 과화가 아닙니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우리 한승호 대표님의 역량이 상당히 좀 돋보인다. 그 중에 하나가 달라우스 만들겠다. 한국의 달라우스. 그러니까 달라우스라는 게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목각 인형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누구나 가면 그거 하나씩 사오는데 이런 좀 캐릭터 목각 인형을 만들어서 야 이거를 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라도 좀 이렇게 누구나 가정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마스코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좀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역량, 이런 부분은 기술 창업자들에게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마 대출을 받은 부분, 합격한 부분도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긴 기간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분이다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 재미난 목공방 보니까 클래스도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어떤 교육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학교 권유로 해서 교육원에서 지금 재창업 강사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공, 3D 프린터 관련된 이제 교육 프로그램까지 개설하셨어요. 제2의, 제3의 한 대표님을 육성하는 거네요. 그렇죠. 너무 좋다 이거. 우리 한 대표님 꼭 그 캐릭터 사업에 성공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1호 프랜차이즈 목공방 회장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어려운 창업, 그 중에서도 자본,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소장님 오늘 녹화 어떠셨는지 좀 감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소장님. 지금 보통 창업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창업 자금인데요. 네. 창업 자금을 내가 빌려도 되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빌려서 내가 갚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론은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되고 네. 가급적이면은 창업 자금의 70~80%는 내가 자기 자본을 활용해라. 네. 그 다음에 창업 전에 자금도 있지만은 창업 성장 자금이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받는 자금도 있고 1년 이후에 받는 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점검해서 가급적이면은 지원 제도를 많이 활용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교수님. 예, 저는 참 돈 얘기, 창업이라는 게 늘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 건데 여기에 대한 1차 판단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즉 창업 자금을 부탁되고 지원해 주는 건 많으니까 창업 자금을 대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적어도 내 돈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외부 자금을 얼마로 끌어들인다면 총 창업 자금이 얼마고 이 정도 투자했을 때 난 한 달에 200만 원 벌 수 있다, 300 벌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대출도 받고 그리고 창업 액션으로 이어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장사도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도 드려보고 이런 전문 프로그램도 진행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 여러분 오늘 배우셨죠? 자, 그리고 북마크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무조건 지금 들어가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들어가서 북마크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방송만큼은 특별하게 끝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아세요.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업에 기본하면은 창업 자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창업 자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 계획서입니다. 모든 정부 기관에 들어가면 사업 계획서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각 기관마다의 양식이 있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의 양식을 받아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창업자들이 제일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삭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정부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공란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업 계획서를 나를 채워라. 그리고 꼼꼼하게 진정성 있게 넣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두 번째 포인트로는 차별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과연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창업했을 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아이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시장 조사입니다. 보통 이제 시장 조사를 하실 때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시장의 단순 일부분만을 조사하시는데 일부분만 조사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조사하십시오. 사업계획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조사 부분에서 객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독성입니다. 보통 사업계획서 쓰게 되면은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용어나 전문 용어를 많이 구사하시는데 그렇게 용어를 구사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 용어보다는 내가 간단하게 일반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용어를 쓰십시오. 보통 이제 영어나 이런 부분을 쓰게 되면은 사업계획서에서 감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수익률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수익률 내에서는 10% 정도만 주십시오. 사업의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자금을 받는다 생각하시는데 딱 10%만 붙이십시오. 그 10% 이상을 붙이게 되면은 감독관들 볼 때도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십시오. 자, 사업계획서가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음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이거 정말 저는 이 첫 회인데 이렇게 저는 많은 거를 배워가지고 딱딱한 작업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너무너무 잘 배웠어. 너무 잘 배웠어. 그 마지막 망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정말 성공하려고 노력했지만 혹시라도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내가 이렇게 준비까지 하고 있다 라는 말은 진짜 가슴에 비수였어요. 이런 거까지 준비해야 되는구나.